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날도 오스트레일리아의 조 PD입니다. 잘들 지내십니까?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해서 이거 막 끈적거려서 못 살겠습니다. 이런 날씨에 건강히 유의하시고요. 제가 장기침이 좀 나는데 어디 다니지도 못하겠다. 기침이 나니까 요즘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행사가 하나가 있어서 그거를 올가나이즈하신 분을 모시고 한번 얘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경력 단절로 다시 재취업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지 않겠나. 또 그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 집사람이 또는 내 동생이 그런 걸 원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방송을 유심히 들어보시면 아주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그 행사에 대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 앞에는 카스의 장선아 한인 서비스 개발 팀장님께서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직함을 갖고 계신 서비스 개발 팀장, 팀장이시네요. 그렇죠? 요즘은 그 회사 직제들이 한국에도 다 팀장제로 바뀌었다 그러던데, 네네. 옛날 같으면 뭐 과장님이나 부장님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네네. 제가 영어 타이틀이 네. Executive 오피서예요. 부장님이시네. 그러면. 그걸 부장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뭐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뭐. 네. 부장님 좀 되겠죠. 그런데 그 직책을 직접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애매해요. 완전히 조직 자체가 다른데. 네네네. 어쨌든 서비스 개발 팀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일단은 카스라고 하셨는데, 카스는 제가 이거 잡지에서 많이 봤는데, 네네. 뭐 어떤 회사인가요? 카스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회복지 서비스를 각 커뮤니티에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라 함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홈에이징, 그러니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그다음에 차일드 케어 운영,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양로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발렌티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지원하고 또 그다음에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요. 서비스 개발 팀은 뭘 하는 그 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카스에 지금 현재 한 100여 명의 5명이 아마 넘는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한국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물론 저희 전체적인 인원은 한 400여 명이 가꾸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중국분, 한국분, 인도네시안도 있으시고 베트남 출신도 있으시고 또 오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멀티컬처럴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하는 그 한인 서비스 개발 팀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한인 커뮤니티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를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느낀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정부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펀딩을 좀 달라.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신청이 어프로브가 나서 저희 쪽으로 이제 펀딩이 떨어지면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어 하는 이 멘토의 만남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우리 팀장님께서 펀딩을 받으셔서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한번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고 그 라이드 카운슬에서 펀딩을 이제 저희한테 지원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라이드 카운슬에 우리 그 피터 김 시의원께서 계시는데. 네네네. 그쪽 라이드 카운슬에서 이 한인 커뮤니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행사 지원도 하시는 것 같고. 또 지난번에는 뭐 경로잔치인가요? 경로잔치를 라이드 카운슬에서 하는 걸로 뭐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아마 그거를 아마 지원을 받아서 저도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소식을 듣고 있긴 한데 라이드 카운슬이 한인 커뮤니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최근 코로나
19 그죠? 이것 때문에 지금 한인 커뮤니티 그쪽하고 중국 커뮤니티 쪽으로 힘드니까 그쪽에 그 재정 지원을 하자는 그게 시의회에서 아마 논의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라이드 카운슬로부터 펀딩을 받아서 이번 행사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지금 소속돼 있는 활동하고 있는 기관하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일단은 저희들이 잠깐 짚어봤고요. 제가 이렇게 탐색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번에 서비스 팀에서 내놓은 게 멘토와의 만남. 그죠? 이 행사를 2월 26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군요. 다음 주 수요일. 지금 방송이 오늘 올라갈 수 있나? 어쨌든 다음 주 수요일에 격주로 10회에 걸쳐서 진행된다고 지금 되어 있던데요. 자, 대상이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근데 여성만 대상인가요? 한인 여성, 그렇습니다. 남성 소외되는군요, 이거. 고발하는 수가 있어요, 이거. 다음에 남성 대상으로 한 번 더. 남성도 취업하고 싶어요. 왜 그러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그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취업과 멘토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취업 전선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멘토링을 좀 하시는 그런 행사인 것 같은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 이번 프로젝트의 대상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한인 여성 이민자. 물론 뭐 이민자가 아니신 분도 오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이민자만 대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민자들이 한인들은 다 이민자 아닌가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태어난 애들? 아니요. 저기 유학생 같은 경우에. 유학생. 그런 분들은 왜 제가 이렇게 적었냐 하면은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가 어느 정도 되시고 그분들은 이제 물론 취직이 쉽진 않겠지만 알아서 갈 길이 보이시는 분들이시고 이제 저희 같은 주부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지금 제가 딱 들어보면 주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여성으로 이렇게 국한시킨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직장 생활이 단절되셨던 분들, 그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안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 특히 영어가 안 되시는 분.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을 확정해야지만 실질적인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타겟을 좀 이렇게 좁혔습니다. 너무 넓으면 그죠? 한 분 데리고 오면 이분한테는 적용이 되는데 저분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 또 다음에 하실 때는 또 다른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분야도 지금 10회에 나눠져 있고 아마 7 분야가 아마 될 거예요. 그중에 이제 2번은 이제 영어 2회. 왜냐하면 영어가 너무 힘드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분야들은 제가 조금은 레벨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에이지드 케어나 디서빌리티 서비스나 혹은 패밀리 데이케어 그 에듀케이터라 그래요. 교육자.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영어를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간호사라든지 뭐 통역사 아니면은 병원 리셉스니스트도 어느 정도 영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 극강 아닙니까? 그쪽은? 이런 분들도 제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를 하시다가 노인복지도 여러 분야예요.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코오디네이터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노인복지 전반을 관리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열려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하시다가 간호사에 또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뭐 쉽진 않죠. 영어가 걸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통역하시면서 커뮤니티 서비스를 같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느 정도 레벨이 있겠죠. 왜냐하면 통역이 늘 이렇게 통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통역을 또 하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관련된 지식도 배울 수 있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레벨은 영어 레벨은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만약에 내가 일을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는지를 생각했을 때는 이게 네. 비슷한 선상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통역을 내가 들어. 그게 아니라 내가 영어를 못하더라도 간호사 하시는 얘기도 들어보시고 왜냐하면 이 간호사분들도 꼭 간호만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경험들이 커뮤니티 서비스, 복지 서비스와 관련해서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풀어낸 얘기를 다 들어서 종합을 해보시라는 거죠. 어려운 분야, 쉬운 분야, 그다음에 그러면은 자기의 길이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뭘 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나름대로 계획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혹은 못하시는 분들 다 상관없이 본인의 레벨이나 본인이 원하는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예약을 하시면 돼요. 뭐 너무 많이 나가셨어요. 잠깐만요. 그 지금 너무 빨리 진행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 얘기를 좀 자를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건 멘토와의 만남 이렇게 하셨는데 뭐 지금 뭐 간호사 뭐 그리고 또 통역사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멘토링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그 취업을 했고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면 또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멘토와의 만남이라는 타이틀을 다신 거 보니까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그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군요. 그래서 지금 대상이 영어를 못하는데 그런 분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다. 그럼 오셔서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과정들을 거쳐갔는지 듣다 보면 방향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그분들이 주 타겟이죠.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소스도 나름대로 구하실 수 있으시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회생활을 하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의 주요 이제 관심 대상은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영어를 못 하는데 어떻게 내가 취업을 할 수 있겠느냐. 고민 많으시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밖에 예를 들어서 뭐 쇼핑을 하러 갔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이걸 원한다 저걸 원한다. 어느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그러셔가지고 나오셔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단은 영어가 취약하다. 우리들이 다 취약하지 않습니까? 정도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2회에 걸쳐 영어 트레이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할 때 이제 영어 이력서를 어떻게 쓰느냐를 하루를 저희가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영어 인터뷰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력서를 썼는데 그쪽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는지를 하루에 걸쳐서 또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분야가 없으신 분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이런 기회를 잡아서 영어 2코스만이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뭐 이렇게 장보러 가서 물건을 살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옛날에 제 경험이 생각이 나서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영어 회화 동아리 뭐 이런 데 조금 있었는데 애들한테 벌칙으로 야, 저 한국 가서 영어로 뭐 물건 좀 사와. 딱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너 한국말 하지 마. 지금부터 1시간. 하지만 우리가 지시하는 거 가서 뭘 물건을 사오고 해야 돼. 그러고 보냈어요, 애들을. 그랬더니 애들이 입을 딱 닫고 물건을 딱 산 다음에 계산대에 그냥 던져놔요. 영어 한마디 안 하고 물건을 사오더라고.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영어가 여기서 잘 안 느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장 보러 갈 때는 굳이 영어 안 써도 구글에서 줘 담으면 그냥 다 계산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호주에 와서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해서 자기 경력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호주에 딱 도착하면 일단 영어가 안 된다. 그럼 다들 하시는 게 있죠. 일단 청소부터 하시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청소부터 시작을 한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좀 재능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라도 호주에서 일을 좀 하고 싶다. 근데 이거 뭐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첫 단추를 끼야 될지 그리고 취업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희들 한국 시스템은 공채라는 제도가 있어서 한 날 한시에 아니면 그 기간 동안 이력서를 놓고 가서 시험 봐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호주는 취업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력서를 자기가 써서 네. 들고 다녀야 되고 뭐 네. 누구한테 줘야 되고 네.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여기 가서 그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이나 네. 또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에 어떤 걸 물어보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얻으면 네. 취업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좀 되겠군요.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이거는 뭐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마는 네. 이력서를 쓸 때 그 포맷이나 네. 그 스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어떤 걸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력서 내용에 만약에 제가 첫 번째로 이력서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네. 제가 아마 테이프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영어 잘하는 거 아니고 네. 그 당시에는 더 못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썼는데 처음으로 썼었어요. 근데 저는 많이 찾아보고 쓰긴 썼는데 네. 이제 또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한번 봐달라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네. 보냈어요. 네. 보냈는데 저는 연락이 다 올 줄 알았어요. 네. 보낼 때 한 네. 세 군데를 보냈는데 세 군데 다 올 줄 알았는데 자신감이 쩌시는데요. 아니요. 그때는 왜 네. 사람들이 왜 사업을 시작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생각하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써봤을 때. 그러니까 네네. 제가 생각에는 꼼꼼히 보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대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네. 나는 이민 온 지 뭐 얼마가 돼서 내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네. 그게 은행이었거든요. 은행 네. 왜 그 안내하시는 그 분들 네네네네.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대상이었는데 근데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 왔어요. 연락이 안 와요. 네. 근데 아하. 사실은 제가 중국어를 하는데 네네. 그때 이제 원하는 게 중국어, 한국어, 영어 하시는 분들을 원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걸 한다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네. 왜 안 됐냐 하면은 제가 경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경험을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경험을 내가 돈을 받으면서 경험을 하려 그러면은 그 첫 직장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게 약간 새끼로 새는 감이 있긴 하지만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네. 내가 쓸 수 있는 내용을. 네.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봉사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봉사도 네. 쳐줘요. 네. 근데 아무리 내가 잘나고 어느 대학을 나오고 내가 무슨 뭐 이게 있잖아요. 한국에서 네네네. 했던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일단은 첫 길은 무조건 봉사를 해서 이 봉사를 인정을 받아서 첫 직장을 구하고 나면 네. 그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네. 일단 첫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네. 과연 내가 직장을 구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네. 한인 여성 네. 그러면 한인 여성이 굉장히 환영을 받는 네. 분야가 있어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잘 취업이 잘 돼요. 네. 그 분야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복지 아. 이 분야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네네. 제가 고려한 거는 뭐냐 하면은 접근이 쉬우면서 네. 취업률이 높은 그 분야가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걸 알려주시는군요. 그렇죠. 저도 여기 와서 첫 단추를 못 껴서 고생한 적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집 얻을 때. 네. 그죠? 호주 막 도착했는데 네. 렌트를 하려니까 안 줘요. 그렇죠. 이것들이. 예, 제가 예. 오죽하면 6개월치를 미리 내마 돈을. 네. 그래도 안 줘.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또 그렇죠. 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처음 이민 오신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이제 네. 목사님들한테 네네. 목사님 집에서 좀 사는 걸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네. 거기서 네. 렌트를 준 걸로 그래서 네. 레퍼런스를 하나를 받은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하면 네. 한 번만 이제 렌트 잘 내고 살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야죠. 신분증을 만들어야 네네. 되는데 운전면허증 하려면 100점 돼야 되잖아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100점이 돼야 되는데 네. 100점이 모자라는 거야. 그랬더니 RTA에서 은행 키카드를 하나 갖고 오면 네. 해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계좌를 오픈하려고 딱 갔어요. 갔더니 걔가 뭐라 그러냐면 운전면허증 주면 내가 오픈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수가 막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도서관 은행에서 도서관 라이브러리 카드 하나 만들어 오면 네. 그러면 점수가 돼. 그러면 만들어 와. 그래서 네네. 라이브러리 가서 카드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운전면허증 줘 이러더라고. 이게 뭐 뺑뺑뺑 돌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해서 라이브러리 카드 하나를 만들고 그다음에 은행 구자를 트고 그다음에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취업도 마찬가지지요. 네. 여기서 그 경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 경력 없이 뽑아주는 데 한 군데 있잖아요. 맥도날드. 영어를 잘하셔야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호주 애들이 시작을 맥도날드에서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게 경쟁력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요. 네, 네, 요즘 네. 맥도날드 취업하기 힘들어요. 근데 맥도날드 고등학교 때 맥도날드 그 경력이 있어야
그다음에 다른 뭐 레스토랑을 취직하든 뭐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여기 애들한테도. 근데 시스템을 가르쳐주고 이게 많은 걸 그렇죠. 트레이닝 시켜주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죠. 이제 우리가 이민자들이 딱 와서 네. 영어가 잘 안 되는 여성분이 이제 집에서 살림을 하시다가 네. 취업을 막상 하려 그러면 네. 경력도 없지요. 네. 그다음에 방 시스템도 잘 모르죠. 굉장히 네. 곤란한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네. 레프리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얘기는. 네. 그 레프리도 해결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이제 여러 이제 직원 채용을 해봤잖아요. 그럼 네. 이력서를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경력이 없으면 안 봐요. 경력이 없는 내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근데 봉사가 한 분야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은 네. 그 경험이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필드를 알아야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분들을 보는데 그러면 학생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봉사했던 데 가서 부탁을 해요. 혹은 네네네. 선생님. 그렇구나. 네, 그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다 들어줘요. 레프리는 그렇게 그런데 그 네. 레프리가 그렇게 중요한 건 물론 마지막에는 네. 중요하겠지만은 일단은 경력이 진짜로 중요해요. 내가 쓸 게 있어야 돼요. 쓸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겸사겸사 네. 쓸 거리를 만들고 싶으신 분은 네. 저희한테 연락을 하세요. 저희는 봉사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네. 봉사자인 경우에는 이제 일단 나오셔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한인 클라이언트 그 고객분들 많고 행사하는 게 뭐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볼런티어로 오시면은 한 80%는 이제 한국어, 나머지 한 20% 영어를 쓸 기회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낮은 스트레스로 영어를 이제 접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얘기가 중간에 이제 잠시 이제 언급하셨던 게 뭐냐면 네.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정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뭐 한마디도 안 하고 사오긴 하셨지만 네. 근데 이제 저희 프로에 오실 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이 이제 학부모를 지냈던 분들 아니면 학부모를 하시고 계시는 엄마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학교에서 그 인터뷰가 있어요. 네. 선생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 선생님이 하는 말에 인터뷰에 그러니까 50% 70% 정도를 이해하시고 네. 띄엄띄엄이지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면은 저는 네. 충분히 나오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영어를 배울 때. 그래서 네. 일단 용기를 가지시면 돼요. 무조건 부딪혀보면 됩니다. 네. 일단은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나오셔서 네. 어차피 무료 프로그램이고 네. 그리고 나오셔가지고 오시면 또 뭐 이렇게 약간 다과도 있고 네. 주위에 비슷한 분들도 계시고 그 무엇보다도 뭐냐 하면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분야일지라도 네.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한번 왜냐하면은 이 분야에서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신 한인분들을 만나서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분야 저 분야 어차피 제가 이번에 선택한 이 분야는 다 연결되는 분야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들어보시고 네. 또 질문하는 시간이 한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남들이 질문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걸 몰랐는데 이런 점들을 고려하고 이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네, 라고 듣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으니까 네, 네. 예,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들어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 영어가 이제 모국어가 아닌 네. 그 이민 여성들이 이쪽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도 아마 비슷한 분야에서 일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네. 예, 같은 이런 그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한번 나와 보시면은 취업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예, 한번 오셔서 들어보시면 진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오시는 멘토분이 청소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간호사까지 예를 들면 청소부터 시작해서 나티까지 이렇게 하신 분이 있으시면 네.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좌충으로 예. 우돌하다가 네. 막 내가 이게 살 길이야 해서 네. 가셔서 하신 분들은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네, 네. 그분들도 상당히 처음부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렉트 케어러라고 그래요. 서포트 워크라고 그 노인복지나 장애인 복지나 커뮤니티 서비스 분야에서
어르신들이나 이런 장애인 댁에 가서 네네. 그분들의 뭐 가사를 보조해 준다든지 쇼핑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친구를 만나러 갈 때 운전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제 그분들을 저희가 서포트 워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일단은 첫 단계죠. 그게 복지사 아닌가요? 한국에서 얘기하는 복지사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타이틀을 갖고 있는 맞습니다. 예, 예. 뭐 요양원에서 하면 요양복지사라고 하고 예, 그렇죠. 그분들 네. 예 그런 거를 할 때는 영어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포인트는 뭐냐하면 이 일을 하신 분이 네. 하시다 보면 코디네이터가 돼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분들을 이제 관리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일을 조정해주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주고 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되는 거죠. 네. 그분이 또 올라가서 팀장이 되고 또 위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높은 걸 먼저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네네. 호주는 왜 경력이 중요하다고 했나 하면은 한 발 한 발 한 발 밟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나오시면은 내가 꼭 케어를 한다고 해서 내가 케어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네. 한번 나오셔서 들어보시면 진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이게 언제 하는 거죠? 저희가 2월 26일부터 네. 시작을 하는데 네. 첫 때는 일단은 이제 영어 이력 쓰는 법을 하고요. 네. 장소는 그 저희 카스 메도뱅크 센터라고 있는데 네. 바로 메도뱅크 그 기차역 1분 거리예요. 걸어서. 아, 메도뱅크. 예, 메도뱅크에. 예, 저희 거기 네. 조그만 센터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네.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10시부터 네. 12시. 네.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전화번호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예. 0409-606-295. 박은희 담당자가 예약을 받으니까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0409-606-295로 문의를 하시든지 네.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한번 다시 볼게요. 네네. 2020년 2월 26일부터 격주로 총 10회에 진행이 되는데요. 날짜별로 분야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시간씩 지금 운영이 된다고 네네. 얘기하셨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26일 날은 영어 이력서 쓰는 법 네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회차는 2주 뒤인 3월 11일 날 간호사분이 오셔서 멘토링 네.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총 10회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돼 있으니까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가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1시간 이야기하고 1시간 뭐 이렇게 질문 받는 식으로 하신다 그러면 네. 뭐 상당히 괜찮겠네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그걸 통해서 또 얻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게 네. 보통 커뮤니티 정보 세미나를 가면 네. 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좀 깊이 있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숙고 끝에 하나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분야에 한 분이 하루에 네네네.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하는 네. 그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릴레이션십 오스트레일리아라는 곳에서 네. 거의 이거하고 비슷한 행사를 네. 한 적이 있어요. 네. 저희들이 그거를 유료 광고로 제가 광고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인터뷰는 못했고 네. 거기도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지금 이력서 쓰는 거나 이런 네. 것도 있고 또 뭐 지역에 있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직접 나와서 네.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거기서 뭐 취업도 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좀 규모 있게 이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좀 많이 참석을 하면 그죠?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네. 참석률이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에는 취업 관련해서는 그나마 참석률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커뮤니티 아무래도. 네네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많이들 와주시길 희망을 하고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거 광고하는 시기에 네.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도 괜찮을까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시는 것 지금 같아요.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사실은
사무실에 있으면서 물론 뭐 손도 자주 씻고 여러 가지 이제 안내사항 같은 것도 붙여 있고 교육도 받고 했긴 했지만 네. 예, 지금은 좀 많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분위기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호주는 뭐 지금 확진자가 15명 그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뒤 네. 업데이트된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네.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까지 나온 적 없고요. 네네. 그래서 너무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반대되는 얘기들도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쨌든 이런 행사 있으시면 많이 가셔야 또 뒤에 또 정부 펀드도 또 나와서 또 행사를 또 할 수 있고 그죠? 맞습니다. 이렇게 네. 되면 한인 커뮤니티에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짤막하게 카스의 장선아 한인 서비스 개발 팀장님하고 요번에 멘토와의 만남이라는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뭐 빠뜨리신 얘기 없으신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인터뷰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빠뜨린 거라기보다도 네. 일단은 나오셔야 됩니다. 일단은 그렇죠. 네. 오시기만 하면 돼요. 다른 네.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으시고 네. 예, 일단은 다 이제 한국 분들이시고 한국말로 하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나오셔서 들어보시면 네. 조금 더 어떻게 계속 나올 건지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이 될 거니까 첫 발을 내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제가 지금 인터뷰하면서 지금 저한테 확 이제 꽂힌 건 하나 있어요. 네. 첫 단추를 꿰려면 네.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봉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무조건 경력이 있어야 되고 네. 봉사라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첫 단추 깨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보시면 가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네. 진짜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나오시면 네. 여기 계시는 멘토분들이 네. 어떤 공부를 얼마 동안 어디에서 먼저 해야 된다. 비용은 또 얼마 드는가. 예, 그다음에 그렇죠. 네. 내가 나오는 데까지 직장을 구하는 데가 얼마 걸렸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는 얼마 정도 받고 있다. 네.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제가 방금 뭐 키포인트를 하나 얻으셨다 그랬는데 네네. 하나가 아니라 네. 아주 여러 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일단 나오십시오. 그렇죠. 일단 전화하셔서 네. 등록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죠. 네. 저희 방송 모토가 그건다. 듣는 만큼 알게 되는 방송. 네. 저희 네. 방송을 들으시면 이런 좋은 정보도 얻게 되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알아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아주 먼 길 아침부터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 PD였고요. 장선아 서비스 개발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